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2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4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은 뭐 보합권으로 등락을 좀 보이는데 뭐 크게 신경 쓸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 초반에 살짝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반등을 좀 시키긴 했는데 장중에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좀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사실 뭐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장 초반에 시장이 살짝 우려감으로 출렁거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코스닥, 코스피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후장에 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일단은 아래 꼬리를 잡아주고 반등을 시켰다. 근데 그 매수세가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집중을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 집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에는 코스피를 개인 투자자들이 다 만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고 두산중공업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 대부분이 장 초반에 이거는 좀 덜 받은 거예요. 영향을 덜 받은 건데 출렁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출렁하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장중에는 많았었어요. 근데 일단 회복을 했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보면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오늘 소식들이 좀 나와준 것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보면은 자, 석탄 발전에 공적 금융 지원이 없다. 탈석탄 기조를 강화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석탄 발전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금융공사, 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 기관에서 좀 지원을 좀 받고 있었던 도움을 좀 받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약간 보증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지원이 좀 없었기 때문에 신재생 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들을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하긴 하겠지만은 신재생 쪽으로 이제 산업을 계속 전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주가는 과거보다는 미래적인 부분들이 반영을 하고 신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의 영향은 그나마 그래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뭐 가스 풍력 그리고 수소 유통 생산 그리고 뭐 두산 퓨어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탈석탄 기조로 좀 같이 가겠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지 좀 됐고,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나가지고 실적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자, 뭐, 자구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밥캣을 좀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들도 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죠. 자, 두산이 퓨어셀로 줬어요. 두산이 두산 중공업에 자, 이렇게 밥캣 퓨어셀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인프라를 분할을 해가지고 현대에다가 매각을 하잖아요. 현대. 자, 그러면 이 8,500억 원이 중공업으로 와가지고 중공업의 부채 상환 자구안 이행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유상증자도 진행을 해서 부채도 좀 감소를 시켰고 퓨어셀을 받으면서 자산도 늘렸고 그런 부분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고 두산 인프라코를 앞으로 이제 톡 떼가지고 밥캣이 원래 두산 인프라코를 포함하면 이 정도 기업 규모였잖아요. 근데 이걸 떼고 이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지게차 뭐 사업 부분들, 그런 지게차 사업, 그 차량용 사업 부분들을 두산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차량용 이런 부분을 합하면은 그래도 이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죠. 기업의 몸짓이 받으면서 이 정도는 된다. 차량용. 자, 그렇게 몸값을 이렇게 키워 넣었던 게 이 사업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 나중에 혹시라도 매각을 결정을 하면 이 매각 금액이 중공업에 가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만 캐시카우를 잃는다.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는 거에서 그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하고 있었는데 매각을 하는 거에서 앞으로 이제 밥캣만 남고 현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아직까지 매각을 결정을 한 건 아니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고, 이거는 이전에서도 몇 차례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요인들이기도 합니다. 자, 매각이 되면은 이게 또 중공업으로 들어오니까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고, 캐시카우가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퓨어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산 퓨어셀 중공업한테 줬어요. 퓨어셀을 줬는데,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두산한테 또 3자 배정을 또 진행을 했죠. 출자를 해가지고 3자 배정으로 두산한테 지분을 줬다. 지분을 주면서 두산이 TFT 수소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퓨어셀을 살리겠다, 퓨어셀을 성장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공업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지배주주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현금 흐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이때 뭐 바켓의 여부들이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뒷전으로 생각을 하고, 당장에서는 퓨어셀을 살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공업과 수소 이 산업들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공업을 살리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퓨어셀의 이제 동향에 따라서 중공업의 주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겠죠. 자, 그리고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했었잖아요. 인프라코어를 이제 매각을 하고 분할하고 원래 밥캣으로 이제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중공업으로 줘요. 그러니까 인프라코어 주식 투자된 부분들이 투자된 주주분들한테 인프라 좀 남겨놓고 분할을 하는 게 중공업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이 자금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현대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이고, 자, 뭐 이런 부분들로서 주가가 좀 반영이 할 수 있는 요인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배정이 된 게 중공업으로 합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업 규모가 좀 더 커진다, 이 자금들을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되는 부분들이, 대신에 이 과정 중에서 유상증자 형식의 유상증자 격의 주식 수량이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프라코랑 이제 중공업이 밥캣을 주는 대신에 중공업 주식을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프라코를 한 뭐랄까 10,000원에 만약에 샀다. 근데 중공업이 13,000원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3,000원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거의 뭐 이 상장되는 주식이 100주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주라고 하면은 3,000원의 괴리감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13,000원짜리를 3,000원에 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공업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좀 더 뭐랄까 희석이 조금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그러니까 유상증자 격이 되는 거다. 근데 사실 유상증자를 해봤잖아요. 우리가 겪어봤는데 큰 영향은 뭐 제한적이긴 했어요. 물량이 그렇게 엄청나게 막 많은 거 뭐 많긴 많죠. 뭐 적진 않죠. 그런 부분들로 추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분할해가지고 합병 이후에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 자구안을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로 합병 이후에 주가가 재가치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금요일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 다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주가가 추세를 좀 지켜주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크게 뭐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방향성이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니니까 일단 지켜봅시다. 그리고 원전에서 수소에너지 생산을 하겠다, 탄소 재료를 도전하겠다, 미국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두산퓨어셀과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구분을 하겠다. 그리고 소형 원전 같은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수소차를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다. 한국에서는 탄소중립 기술 혁신 전략에서 친환경적인 원전 활용 방안이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미국에서도 원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자력을 통해 더 싸고 친환경적인 수소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원자력을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해 효율적인 데다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은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원자력 활용을 추진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원자력 발전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과 우려는 있죠. 근데 사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수소 산업이라든가 좀 너무 이르게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조금 성장을 할 시간들을 주고 나서
성장을 하고 이제 탈원전을 천천히 추진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기술을 좀 버렸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긴 하죠. 자, 온실가스 절반을 감축하겠다라고 기후정상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석탄 수출, 석탄 기술 탈석탄을 얘기를 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 근데 50%를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26%, 28% 얘기를 했던 거에 2배 가까운 수치가 늘어난 부분들이 되겠죠. 50%. 배출량을 36% 감축하겠다. 그러면은 니네 나라들도 지켜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온실가스의 절반으로 감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50% 감축. 지구 상승 온도 낮춰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는 누가 됐든 간에 누가 대통령을 하든 간에 일단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탈석탄 기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것들이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계속 전환을 하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주가가 조정을 받은 부분들은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좀 살짝 받았다라는 부분도 우리 감안하시고 다음 주 움직임들을 좀 주시를 해가지고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흑자 가능성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악재 거친 두산중공업 1분기 흑자 가능성이 촉각을 보고 있다. 이것들을 제가 쭉쭉 말씀드렸던 부분들, 해상풍력, 가스터빈, 그런 부분들, 이 화력 발전 쪽으로도 좀 있긴 한데,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구안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기업의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분기나 연간이나 일회성 비용들을 반영한 부분들을 좀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전에 밥캣도 자회사로 깔릴 거고 부채도 상환했다고 얘기를 하고 실적 발표에서도 그걸 반영된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구독자분들만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진행은 된 거예요. 진행은 됐는데 일회성 비용이 반영될 줄은 저도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거를 간과하고 있었다. 일회성 비용이 반영될 줄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일회성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 실적을 연결이나 별도는 연결이 발표고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가지고 확정 발표를 할 때 별도를 따로 발표를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할 거니까 그때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잠정 실적도 중요하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는 것들에 좀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는 거를 이제 일회성은 일회성 한 번 반영되고 그 다음에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 자, 그동안 두산중공업을 계속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보니까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구독 한번 해달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위에 여기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은 매일매일 이제 종목 추천 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거든요. 자, 여기에서 4월 16일 금요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뉴욕 증시를 알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이제 종목 추천 드립니다. 해성 DS 현재가 34,600원, 1차 목표가 35,600원, 손절가 33,000원, 그리고 9시 9분에 선도전기 현재가 4,020원, 1차 목표가 4,140원, 손절가 3,850원, 그리고 9시 2분에 광명전기 현재가 2,760원, 1차 목표가 2,840원, 그리고 손절가 2,620원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선도전기 1차 목표가를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9시 7분쯤에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이다. 한 종목 선도전기, 두 종목 해상 DS, 광명전기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장이 종료가 되면은 추천드린 종목들 3시, 4시쯤에 이렇게 결산이 올라옵니다.
해성 DS 추저가 대비 1.5% 정도 올라갔고, 선도전기가 한 4% 가량, 그리고 강мен전기는 손저가, 모든 종목들이 단기로 스캘핑 형식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손실이 그만큼 빠르게 확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통합 누각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수익이 나면은 크게 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 받으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